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연이은 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상임위원장 전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법을 최소한의 수기 과정조차 없이 무작정 통과시켰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윤미향 의원과 정의원 논란 등 온갖 추문이 불거졌음에도 민주당은 그저 내 편 감싸기와 자신들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무작정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했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간 부진을 거듭하던 통합당의 지지율이 무려 4년 만에 민주당을 앞서고 1위를 차지했다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가 내린 33.4%를 찍게 된 반면 통합당은 1.9%가 오른 36.5%로 나타나면서 비록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을 3.1%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그간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서울은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조차 통합당이 전주 대비 4.1%가 오른 39.8%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2.7% 떨어진 32.6%에 그치면서 확연히 서울 민심이 민주당을 버렸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민주당이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도 47.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무려 11.5%나 대폭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통합당은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한 TK 지역은 물론 PK 지역과 강원, 충청 지역에서 모두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호남, 제주 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은 아직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호남, 제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경기도 인천 지역은 최근 여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로 봐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핵심 지지세대인 40대를 제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보다 떨어졌고 통합당이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30대에서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계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선 것은 2016년 10월 이후 199주, 약 4년 만의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지지도는 2016년 10월 3주차 조사 때 29.6%로 민주당이 29.2%보다 약간 높았지만 4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이 31.2%로 24.7%로 추락한 새누리당을 앞지른 후 민주당이 줄곧 1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0.6%가 내린 43.3%로 집계 되며 52.5%를 기록한 부정평가보다 낮았어도 아직 4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5%가 급락한 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기어이 40%의 벽이 무너지며 지난해 10월 셋째 주와 동률을 기록해 역대 최저 지지율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부정평가도 7%가 상승한 53%를 기록하며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 유지를 원하는 답변 비율인 41%보다 높게 나왔고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로 1위를 차지하면서 17%를 기록한 이낙연 의원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 하락한
33%, 미래통합당이 2% 오른 27%가 나타나 아직 미래통합당보다 높게 조사되었지만, 여기서도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최소 격차를 기록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민심 위반 현상이 여론조사 기간을 가리지 않고 분명한 경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정부로서는 연이은 헛발질로 조만간 리얼미터 조사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고, 갤럽 조사에서도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민심 위반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자 유력 대권주자로 꼽혀온 이낙연 의원이 14일 입장문을 내고서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돌아볼 때다. 당대표에 나선 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나부터 되돌아보겠다고 밝혔고, 이해찬 대표도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당 차원의 각성을 요구했고,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공정과 정의라는 본래의 가치를 잃고 야당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인사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던 진성준 의원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는다는 망언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쨌든 심기일전에서 당면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거의 유체이탈 화법에 가까운 대답을 내놓는 등 아직 당내 일부 인사들과 청와대 인사들은 이러한 민심의 무서운 변화가 자신들에게 보내는 경고 등임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참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저는 분명 4.15 총선 직후 이해찬 대표 이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오만해지지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그 말을 얼마나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180석이라는 의석수에 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신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대체 당신들에게 염치는 있긴 합니까?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지금의 저 지지율 결과는 당신들이 그렇게 권력에 취해 미친듯이 날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대세는 지키기가 힘들 테니 당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행패에 대한 대가를 받을 준비들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